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죽는다 하면 죽고 잘 된다 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또는 말에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은명이라고 합니다. 은명, 영혼 영자, 은영. 말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규정을 하고 사고방식이 또 행동을 만들어내고 개인의 행동이 모여지면은 역사의 흐름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상당히 멋져 보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근데 이게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 같은 나라? 어느 쪽이냐? 근데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들인 자초한 이 한일 갈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가짜 민족주의 또는 관제 민족주의 또는 반일 종족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일본을 적대시하다가 일본의 반격을 불렀다는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다가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불렀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세력의 전매 특허인 억지, 선동, 조작이 먹히지 않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어난 위기이므로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야 KBS, MBC, JTBC, SBS가 뒷받침해 주니까 억지도 통하고 조작도 통했지만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안 먹힌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우방국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관계 속의 준군사 동맹국으로 대우하여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일본인의 재산을 압류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을 적대시하겠다. 한국을 준 군사 동맹국으로 전제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넣어주었는데 이제는 빼겠다. 이게 바로 이제는 실력 대 실력으로 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한 데 대한 미안감 또는 동정심 이런 거 다 버리겠다. 실력 대 실력으로 하겠다. 정면 승부로 나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 것은 한일 국교 수교 후 54년이 지났는데 처음입니다. 이 또한 문재인 세력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본의 태도 표변입니다. 표변. 세 번째, 한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새 세력이 거의 무조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거의 무조건. 미국과 일본 내의 이른바 진보 세력,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편드는 일본 내 좌파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요사이 일본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북한 정권만이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외교 무대에서는 그건 그냥 자범입니다. 자범. 일본과 싸우는데도 국제 무대에서 고립무원이다. 사면초가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 세력은 무능을 덮기 위하여 반일 선동을 해보려고 하지만 현재로는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재로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잘 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의 무역 제재라는 이 기습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기습을 허용하고 속수무책이고 그러면서도 호언장담만 하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게 불이 붙지 않은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 또한 문재인 세력이 처음 경험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권 안에는 일본 전문가들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가 있어야 되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국회의원도 수십 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이게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인맥이, 일본은 매우 인맥을 중요시하는데 인맥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정경련이 오랫동안 일본 경단련을 상대로 일종의 경제 외교를 해왔는데 전번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경제단체를 초대할 때 정경련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이 정부 안에서는 내가 일본을 잘 안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적대적 눈초리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 또한 한일 관계 속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2012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작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독립투사 대법관을 연일 언론이 인터뷰를 하고 응원하고 독립투사처럼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국가 간의 약속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의 판결이다 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똑같이 그 판결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예전처럼 이 반일 캠페인을 선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공격에는 좌파보다 더 열성적이었던 한국의 보수층이 거의 침묵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밀어준다? 그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그게 국민을 분열시킨, 그동안 국민을 분열시킨 대가를 문재인 정권이 치르고 있다. 이런 일치단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처음 보는 변화입니다. 요새 부쩍 유행하는 말이 세 가지입니다. 민족주의와 관련해가지고. 관제민족주의, 가짜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관제민족주의라는 말은 최장집 교수가 만든 말인데, 관이 주도한 민족주의는 이건 필연적으로 인종차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가짜민족주의는 그렇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은 이영훈 교수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이런 게 반일 종족주의죠. 아베 편드는 사람은 동경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김정은 편드는 사람은 평양 가서 살아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무조건 비판해야 될 대상이다. 김정은은 동족이니까 무조건 변호해야 된다. 이게 부족주의란 말입니다. 이 종족주의란 말이 부족주의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미명을 정치 무기화하여 우방국인 일본을 적으로 삼고 한국의 주류 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민족 반역 집단인 김일성 세력을 민족 진영으로 조작하는 힘이
이제는 약해질 기미를 보인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가 진짜 민족주의고 누가 가짜 민족주의인지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기운입니다. 지금 자유진영의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란 말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과 우리 민족끼리 손을 합쳐서 자주 통일을 하자는 것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것이니까 그자가 바로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가 바로 민족 반역자다. 김정은은 동족을 우리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인 집안입니다. 그럼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 말은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모든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민족주의 선동은 먹히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세력으로서는 이런 민족주의 선동이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 또한 처음 경험하는 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불렀다. 감사합니다.